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나를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편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또 5060 꼭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로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뷰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공간을 편집하는 공간 에디터 이은영입니다. 5060 시대에 집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빈둥지 증후군, 또 갱년기, 이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가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울증 이런 걸 겪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의 세태는 조금 달라졌어요. 독립을 했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캥거루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과부하가 걸려서 현실 일상을 굉장히 버거워하시는데, 제가 이럴 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방법은요, 쉐어인 하우스처럼 각자의 라이프를 딱 고정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발달 시기에 맞춰서 부모가 양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났는데도 다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기한이 한정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특징은 뭐냐면 옛날처럼 이렇게 노후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우리 5060도 100세가 될지 120세가 될지 모르는 이 긴 시간을 내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또 자녀들 때문에 나의 일상의 시간을 뺏기고 경제적으로나 이러한 것들을 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면 느끼는 피로도라든가 스트레스가 훨씬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상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때는 아예 자녀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보지 말고 각자의 라이프는 각자가 일상을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라이프를 유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이 독립할 때는 또 자녀의 물건도 버리고 가구도 쓰던 것도 버리고 이랬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언제 나간다는 기한이 없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다시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는 거죠. 이 예전처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뭐 자녀의 식생활과 뭐 빨래라든가 모든 걸 엄마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너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의 노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라이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선으로 배치를 하고요. 만약에 식사를 준비해도 물론 자녀들 거를 쏙 빼놓고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차려서 먹고 치우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먹거나 안 먹거나 전혀 타치하시지 말라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건 타치하지 말고 자기가 손댔던 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래서 자녀의 동선과 부모님의 동선을 나눠줘야 돼요. 또 5060의 특별한 케이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결혼을 시켰어요. 너무 처음엔 좋죠. 그런데 이제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손주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손주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아예 놀이방 같은 거를 하나 딱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거실 공간, 뭐 주방 이런 데 모두 나의 라이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의 물건으로 꽉 차게 되면 손주는 이쁘지만 그게 365일 늘어져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딱 이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나를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편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5060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자녀의 양육의 발달 시기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무엇을 하고 살 건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물건 비우기부터 하시고 넓어졌다고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이거는 물건의 양이 많았다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양은 정말 상관이 없어요. 물건의 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가 노후에 어떠한 거를 하고 싶은 건지를 그게 취미든 또 경제적인 활동이든 그것을 정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 물건을 언제든지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동선을 미니멀하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에요. 앞으로 내가 사용할 물건을 편한 위치에 놓아야 하는 게 5060의 정리의 굉장히 특별한 점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모든 나의 신체적 조건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꺼냈던 그러한 물건도 이제는 서서 가장 편한 위치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동선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5060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 주기에는 동선이 가장 중심인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는요. 나의 일상의 에너지와 시간을 단축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시는데 포커스가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정리정돈 하려면 물건 버리기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 분들이 물건 버리기가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피디님 혹시 정리 시도해 보셨어요? 물건 버리기? 맞아요. 그래서 물건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정돈을 시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물건이 이만큼의 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쓰는 걸 버려요. 그럼 이 공간이 조금 한 살 널널해지잖아요. 이게 정돈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정돈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사용할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물건 버리기부터 하면 10명이면 9명이 다 실패를 하세요. 예, 그리고 실천하신 한 명도 또다시 반복이 되는 그러한 정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 이렇게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언제 쓰지 생각하면요. 저절로 갈 자리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3W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어요. 만약에 서랍 하나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물건을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왓이에요. 어떤 물건. 그리고 두 번째는 후.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1인 가구는 이걸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 when이에요. 이걸 언제 사용하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의 상태 보시지 말고요. 이걸 얼마에 주고 샀는지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모습이 떠올라. 그럼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죠. 그러면 이건 남기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다 보면 저절로 버릴 물건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이 반드시 드셔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사용할 거 남는 거랑 처음부터 사용할 것만 남겨서 나머지를 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언제 사용하지 하고 남기면
제가 갈 자리가 저절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댁이나 일회용 마스크는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예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일회용 마스크는 집에서는 안 써요. 밖에 나갈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럼 현관과 가장 가까운 곳은 신발장이에요. 근데 신발장에 마스크를 넣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우산꽂이에요. 우산꽂이는 도어를 열면 안에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현관과 가장 가까운 우산꽂이가 있는 도어에다 내가 마스크를 보관해야겠다. 이렇게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웨어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그때 수납 도구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어 사이즈에 맞는 요즘에 부착식 바구니 굉장히 많죠? 그럼 거기에 부착식 바구니를 부착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마스크를 수납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언제든지 꺼내서 가져갈 수가 있고, 동선이 미니멀해질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또 두어도 되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집에 일회용 휴지 같은 거, 일회용 물티슈 같은 거 사실 여기저기 줘서 받아다는 놨는데 그냥 보면 여기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잘 사용 안 하세요. 근데 이거는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 옆에다가 일회용 물휴지, 또 일회용 손소독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넣어 놓으면 정말 필요해서 산 물건을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의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따로 뭐 물건이 많은지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필요한 물건만 딱 구입하는 이러한 습관까지 바로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건 버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사용하지? 이 얘기는 뭐냐? 즉,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지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누구나 다 정리정돈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뭘 제일 먼저 하냐면 의류 공간을 먼저 하시라고 해요. 의류 공간도 이렇게 농이 있고 또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수납 공간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사용자를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넓고 수납 공간도 많은데 의류 정리가 안 돼서 매번 계절마다 다시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드레스룸이 있으면 이 공간에 내 거, 남편 거 이걸 같이 지금 계절 걸 놓으세요. 그런데 공간을 딱 사용자로 나눠 놓으시면 여기에 사계절 의류를 모두 걸어서 수납하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바뀌어도 또 내가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그 용도에 맞는 옷들이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에너지나 시간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류를 항상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류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이 사실은 동시에 적용이 돼요. 다른 공간, 만약에 서재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에 서재를 예쁘게 꾸미세요. 근데 제가 현장 방문을 가면 거의 창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공간에서 누가 무엇을 할 건지 필요한 거를 먼저 명확하게 용도를 안 정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서 뭐 주식을 한다든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책을 본다든가 뭐 편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목적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서재 공간에 필요한 거는 책장,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캐너도 있고 이렇거든요. 자, 그럼 이 물건들을 적절하게 놓을 수 있는 가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복사기 같은 걸 만약에 올려놓으려면 이 복사기 밑에는요, 서랍으로 된 가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사기는 딱 복사기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맨 아래 공간에는 복사지와 토너를 놓고 그 위에 공간은 문구류 같은 걸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지, 그거를 먼저 정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가구의 구조를 선택을 해서 동선대로만 배치를 하시면 두 번 다시 이사 갈 때까지
정리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알겠지만 건강에 안 좋거든요. 우리가 중고책 이제 알라딘이라든가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요, 곰팡이가 하나가 쓸어 있으면 모든 책에 곰팡이가 옮겨간다고 받지를 않아요. 그것도 정말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재 공간에 제습기 같은 거 좀 놓아 놓으셔서 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5060 꼭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로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불이에요. 이불과 신발. 신발은 밖에서 신다 이렇게 신발장에 넣어놓잖아요. 물론 들어오자마자 닦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온갖 그런 오염을 묻어온 걸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이런 냄새라든가 공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처분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해야 하는 게 이불이요. 예, 이불을 아무리 세탁을 잘 하셔도 오래된 거는 그 안에 세균들이 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개 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자면서 침도 흘리고 각질도 떨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실제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 중에 소량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신혼부부들은요, 딱 필요한 친구류만 준비를 해서 오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알아서 그냥 일상을 참견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하세요.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엄마 하는 게 잔소리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방해의 라이프는 엄마가 일절 타치하지 않는 거. 그래야지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고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거. 독립한 자녀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 하나는 꼭 하세요 하는 게 앨범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는 그러한 일상들이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거든요. 지금 자녀하고 관계가 조금은 소원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아, 나한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줬었지. 이러면서 스스로 본인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5060 세대 분들은 반드시 이런 큰 앨범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봐요. 근데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무거워요. 꺼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앨범은 유일하게 내가 살아온 삶의 긍정적인 걸 다 담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A4 용지 반만한 딱 그 미니 앨범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손 안에 딱 들어와서 손바닥만한 거. 그래서 그거를 쭉 앨범으로 해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명절 때 모였을 때 하나 앨범 보잖아요. 그럼 이 앨범 하나 갖고요, 몇 시간을 웃으면서 얘기하게 돼요.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들 이거 작업을 하잖아요. 방문을 잠그고 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대요. 저는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썼던 다이어리, 아이들이 썼던 일기장 있죠. 이게 정말 남다른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은 그때는 엄마가 보잖아요. 내용은 안 들어와요. 얘가 글씨를 똑바로 썼나가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에 맞게 썼나? 뭐 내용을 왜 맨날 똑같은 걸 쓰냐? 너의 생각은 왜 안 쓰냐? 이런 것들만 보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보니까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내 아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자녀의 마음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상담을 받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치유가 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일기장 같은 거, 다이어리 같은 거, 앨범 같은 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시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추억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가 있구나. 남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깨끗하게 뭐 정리하고 집이 넓어 보이고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그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기장, 다이어리 있으면 절대 버리시지 말고. 근데 이때 새 다이어리 지나간 거는 버리셔도 돼요. 썼던 것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물건을 보지 마세요. 자, 정리정돈하면 얼뜻 생각하면 물건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것 제가 다 써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건의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많으니까 맥시멀리스트다, 물건이 적으니까 미니멀 라이프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생각이 되면 이거에 하기 위해서 미니멀하게, 양도 동선도 미니멀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정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꼭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마치실 수가 있어요. 예. 이 5060 세대의 특이점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시기예요. 이 물건이 지금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도 놔두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나의 라이프는 생각 안 하고 물건만 보세요. 처분 못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하고 싫어도 좋아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설레는 물건이 아니라 설레이는 일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레는 물건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막 갖고 싶어서 샀어도 그 물건만 보면 막 계속 행복하고 막 이런 물건 혹시 있나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설레는 물건을 쫓다 보면 계속 물건만 쫓게 돼요. 그쵸? 경제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뭐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든가, 등산을 하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와이프와 함께 뭐 캠핑을 다니고 싶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건들을 언제든지 쉽게 챙길 수 있게끔 제자리를 찾아서 그 하루하루를 설레이는 일상으로 채워갈 수 있게끔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은 5060 세대를 위한 집 정리할 때 어떤 거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물건만 보고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나의 일상을 채워가기 위해서 물건 정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을 창고라고 해요. 그런데 주거 공간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거 공간에 어떠한 삶을 담고 싶은지 이것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